외식 물가가 치솟는 요즘 착한 가격으로 인기를 끄는 식당이 있습니다. 값이 싸면 맛이 별로라고요? 달달한 짜장 소스에 쫄깃한 면발.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기분 좋게 배부르죠. 가격대 착한데 이렇게 맛있는 차장면 손에 꼽을 정도로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네. 되게 맛있어요. 지갑 형편이 좋지 않은 이들을 위한 곳. 마음씨 좋은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짜장면을 담당하는 재훈 씨가 오늘의 주인공. 왼손 요리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거 반죽한다고 그랬는데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는 오른팔 신경이 전부 마비되어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동에서 작은 짜장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왼손 요리사 재훈 씨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길 입구에 자리한 식당. 10시에 문을 열지만 주인공은 그보다 훨씬 일찍 출근합니다. 어머니도 나와 계신데요. 2년만 봐달라고 그랬어요. 2년만 봐달라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운 가족밖에 없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째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은정 씨의 나이는 70대 중반. 머리로는 어머니가 쉬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반죽. 재훈 씨가 면발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왼손으로만 일하는 주인공.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2000년에 사고가 나면서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 교통사고가 나면서 오른쪽 팔을 다 마비, 오른팔을 전혀 못 쓰게 되고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잖아요. 갑작스레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책임감을 가지고 산 재훈 씨. 잘 살아보고자 일을 시작했지만 큰 사고가 났죠. 교통사고 날 때 이제 떨어졌던 거죠. 떨어졌던 거를 접합 수술한 거예요. 아, 새끼손가락도? 네. 여기 이제 엄지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네. 군대 제대 후 막 생업을 시작하던 찰나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수차례 수술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살아났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요. 119 차가 왔더라고. 와갖고 그 현장으로 가갖고 가서 보니까 손가락이 잘라져. 엄지손가락이랑 떨어졌는데 봉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아들을 마주한 은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내진탕으로 못 깨어났을 때 진짜 아주 딱 깨어나더니 아줌마 누구세요? 그래. 우리 딸내미가 오빠 머리맡에 있었나. 다행히 기억은 돌아왔지만 오른팔 신경이 모두 죽어서 영영 쓰지 못하게 됐다는데요. 살았다는 안도도 잠시, 장애인으로서 마주한 세상은 너무 낯설었죠. 그전에 몰랐는데 이 팔을 하나 못 쓰므로 인해서 모든 일에 다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웃들을 보게 되었다는데요. 아, 그럼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같이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자신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음이 갔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짜장면 중국집 가가지고 다친 손으로 이제 가가지고 일 배우겠다고 이제 간 거예요. 전혀 이제 해본 적도 없는데. 회복되는 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힘을 낸 재훈 씨. 따뜻한 한 끼의 힘을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저렴한 짜장면을 생각해냈죠. 원래 음식하는 걸 좋아했지만 한 손으로 하는 건 예상보다 더 힘들었다는데요. 가자마자 한 손에다가 이제 장갑을 끼고 음식이 이제 그릇이라든지 짬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제가 받아서 진짜 주방을 기어다니면서까지 막 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고 정리를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하루 이틀 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안 좋게 좀 약간 불신했던 시각으로 봤던 주방장님이 오히려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하다고 일을 덜하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배웠습니다. 다년간의 연구 끝에 주인공만의 비법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면을 좀 얇게 볶거든요. 네. 면을 가늘게 뽑아요. 면을 가늘게 뽑으면 숙성을 오래 시키면 시킬수록 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찰기, 쫄깃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재훈 씨가 요리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어머니 덕분입니다. 소스요. 무슨 소스요? 저 탕수육. 홍어로 탕수육 소스. 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게 운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머니랑 엄청 부딪히고 싸웠었죠. 네. 어머니가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제 말을 좀 많이 들어주면서 다툼이 좀 줄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해요. 자식이는 장사 없잖아요. 이제 겨우 합을 맞췄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근데 확실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요. 걸으시는 것도 무릎에 좀 무리도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머니가 다니실 수 있을 때 최대한 이제 어머니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어요. 일을 같이 하고서도 노는 날은 꼭 같이 그냥 하루 종일 다녀요. 어디 다녀도 먹으러 가도 같이 가고. 주인공은 어머니에게 딸 같은 아들. 쉬는 날에는 꼭 붙어서 맛집 투어도 함께 다닌다죠. 잘 키운 아들 하나 10달 안 부럽네요. 동생은 데도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했어요. 살가웠어요. 살가웠는데 이제 저렇게 장애 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박사가 죽을 때까지 아프더라고. 지금도 아파요. 엄청 아파요. 자다가도 안 와요. 갑작스런 사고는 한쪽 팔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 신경통을 남겼습니다. 제가 신경을 다쳤기 때문에 신경 통증이 계속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이제 통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피곤하죠. 또 잘 쓰지 않던 왼손으로 요리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다는데요. 아직도 되긴 하는데 뜨거운 김에 대여 심한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제가 통증이 좀 심하고 이렇게 힘이 드니까 저도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게 되고 그런 경우 그랬었거든요. 하루 종일 작은 공간에서 일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앓았다는데요. 종교의 힘으로 조금씩 장애를 극복하며 그때의 재훈 씨를 살린 건 사랑이었습니다. 우울증 때는 마찬가지고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어머니가 항상 어느 어머니나 마찬가지시겠지만은 항상 옆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옆에 항상 계셔주시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좀 마음을 다잡고 해보자 라는 그런 계기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가게는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은정 씨는 이곳의 1등 공신. 몸을 불사르며 일하니 슬슬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엄마 이제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엄마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조금 이제 도와드리려고 이제 엄마 간호하면서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동생 예진 씨까지 합류하며 가족이 모두 뭉쳤습니다. 가게에 재료가 떨어진 상황, 누군가 나섰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또 중간에 좀 모자른 거 있으면은 오토바이 타고 급한 거 모자른 거 사러 가고. 시장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재훈 씨의 어머니. 맨날 오시죠. 맨날 꾸준하게 몸 안 좋으신데. 상인들은 이 밝은 모습이 그저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만 또 좋아졌어야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공했지. 주인공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면 고맙고 미안하다는데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서로 불편하고 그냥 말 안 해도 그런 거는 서로 아니까 오빠지만 좀 가끔이긴 하지만 사랑한다는 얘기 좀 하고 그래요. 그러나 두 사람은 밝은 모습을 찾은 재훈 씨에게 고맙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겪고도 다시 살아줬으니 말이죠. 건강하고 장가 빨리 가는 거. 그거밖에 바라는 건 뭐 있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사랑에 힘입어 사는 주인공. 이 짜장면을 가깝게는 이 주변이나 이 지역에 소외받는 취약계층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기적처럼 새 삶을 얻은 재훈 씨. 어려운 이웃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대가 없이 베풀고 싶은 소망이 생겼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세상에 꼭 전하고 싶다고요. 오랜 전통은 마음에 담고 새로운 것은 손끝으로 표현하자. 그녀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글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쓰고 온 신경이 글자 하나하나에 있어서 그 글자에 마음이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서예를 하고 있는 별쌤 김도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예계의 아이돌 김도임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평범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안은 개성 넘치는 작품들로 가득한데요. 이 모든 작품이 한 사람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자기 순화예요. 평소의 생각을 모아 글씨로 쓰고 작품으로 완성하는 그녀. 그런데 일반적인 서예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서예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2회에 걸쳐 두바이에 초청돼 한글과 자신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도임 씨. 이른 나이부터 서예에서 두각을 드러낸 그녀. 하지만 그 시작은 우연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서예는 엄마가 어렸을 때 저희 때는 좀 이렇게 서예 학원을 많이 보내는 추세였거든요.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하지만 그래서 동네에 있는 서예 학원을 가게 됐고요. 그 서예 학원을 가면서 저는 굉장히 거기에서 몰입이 되는 걸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말하는 서예란 자신의 생각을 때로는 춤추듯 때로는 고요하게 담아내는 일.
그렇게 한 획 한 획 마음을 담아 쓰다 보니 그녀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땐 제가 되게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서예를 해서 잘한다고 자꾸 칭찬을 받으니까 나 진짜 내가 잘하는 게 있네? 그럼 나 이거 더 열심히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할 때는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따라 써보며 명상하듯 북과목에 몰입할 때도 있다는데요. 바짝 마른 땅에 차가운 물을 찰박찰박 흩뿌릴 때의 기쁨을 아는가. 저녁에 세찬 물줄기를 맞은 꽃과 잎사귀에서 물방울이 반짝일 때의 기쁨을 아는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업실에 하나둘 모여드는 수강생들. 평소엔 홀로 붓을 들던 그녀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무척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이 길이도 짧게 하고 가로도 짧게 한 상태에서 해야 이건 되게 잘 됐거든요. 네. 이런 거는 진짜 또 너무 좋아요. 근데 미음은 이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요. 끝까지 하는 거. 서예를 좋아해 한 곳에 모인 사람들. 이들에게 새로운 작업은 새 세상과도 같답니다. 내 인생에 진작 올 걸, 좀 망설이지 말고 올 걸.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정말 힐링하고 가는 장소라 할 만큼 너무 여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하니까 늘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임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해외에서 나가서 전시를 하거나 할 때는 뭔가 거기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이 있고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서예를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글을 쓴다고 해서 매일이 행복한 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붓을 놓을 순 없었다는 그녀. 붓을 들고 있을 때만큼은 온전히 자신일 수 있었기에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작가로서 계속 해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한글 서예가 점점 현대 미술을 발전해 나가면서 좀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리는데 일조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한 획 한 획에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시간들. 그 작은 붓글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붓끝은 이미 세상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심 속 야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자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파충류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자연의 신비에 아이들도 흠뻑 빠졌다죠. 뭔가 귀엽고 밥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어릴 적 한눈에 반한 도마뱀. 그때부터 꿈은 오직 하나, 파충류를 키우는 브리더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이렇게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사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도 교육하고 있는데요. 먹다가 갑자기 하늘 볼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취미가 직업이 된 이제 파충류 샵을 운영하고 있는 브리더 신명섭이라고 합니다. 파충류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오늘의 주인공 명섭 씨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는 아이들이 놀이터보다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파충류를 분양하는 한 가게입니다. 명섭 씨는 어린 손님들에게 도마뱀 아저씨로 통하고 있죠.
사업자 연수로는 이제 9년 됐고요. 내년이면 10주년 네 됩니다. 이곳의 생태계는 주인공의 손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행성 파충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주행성 파충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불을 켜줘야 아침인 줄 알고 나와요. 주행성과 야행성, 또 황원성 등 생활 패턴에 따라 환경을 조성해야 하죠. 얘네가 원래 살았던 온도와 습도가 있다 보니까 그 온도를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덕분에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긴 명섭 씨가 특별히 신경 쓰는 공간입니다.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태어난 거예요. 얘네들은 레오파드 게코라고 하는데 건강하죠. 이만한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야생에서 포식자한테 잡아먹히겠죠. 이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빨라요. 그리고 건강하죠.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휴가는 꿈도 못 꾼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생물을 저희 직원들한테도 맡길 수는 있는데 제 성격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일단 매장에 있는 편이고, 여행도 사실 2박 3일 여행 가는 것도 눈 진짜 질끈 감고 가야 돼요. 주인공의 손길을 기다리는 생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죠. 대체 몇 마리나 있는 걸까요? 대충 그래도 1000마리는 넘죠, 기본적으로.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처럼 11살 때부터 파충류에 관심이 많았던 명섭 씨. 그때는 진짜 키우고 싶었어요. 키우고 싶었는데 진짜 부모님을 진짜 한 달은 진짜 설득시킨 것 같아요. 그린 애놀이라고 하는 도마뱀이 있었는데 그걸 제일 처음 길렀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레오파드 게코. 부모님께 초르고 졸라 키우게 됐지만 그땐 너무 어렸고 정보도 없었죠. 레오파드 게코는 이제 한 10년 정도 같이 하다가 죽었어요. 원래 평균 수명 한 15에서 20년 잡는데 그때 뭘 잘못했었나 봐요. 그 당시 때 제가. 실패를 계기로 연구하며 사육하니 취미가 점점 진심이 됐습니다. 진로로 정한 게 항공 정비사였는데 군대를 가서 싹 바뀌었어요,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상호를 정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저 학교 안 가겠습니다, 휴학할래요. 파충류 한번, 도마뱀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이쪽으로. 그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가슴 뛰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집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며 사업이 점차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친구를 키울 수 있는 이 렉사를 1, 2층으로 쌓아가지고 싹 도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제 번식도 하고 진짜 빨간 애랑 붙여 더 빨간 애를 만들고. 그렇게 파충류와 교감하며 동경하던 브리더가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판 다음에 다리로 확 묻어요. 생물 번식해서 분양하는 사람, 그 돈 버는 사람이 브리더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하는 브리더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교배 붙이면은 이 세대 때는 어떠한 색감을 가진, 형질을 가진 친구들이 나올까?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브리더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20년째 생명을 보살피고 있지만 여전히 놀라운 게 있다는데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제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매일같이 펼쳐지는 자연의 신비, 그 경이로움에 푹 빠졌죠. 야생에서 채집된 개체가 아닌 한국에서 태어나서 건강한 그 개체를 이제 여러 사육자분들께 분양해드리고 싶어요. 주인공에겐 희귀하고 값비싼 개체도 다 똑같이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파충류,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브리더 신명섭 씨였습니다.